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남부 국경에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규제 강화에 대한 이견으로 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폭력 사태, 주변국과의 외교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성명을 통해 21일 오전 11시경 대규모 이민자 집단이 리오그란데 강과 텍사스주 엘파소 국경 장벽 사이에 있는 주 방위군의 철조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국경 순찰대는 국경 쪽에 가까이 온 이민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향후 절차를 위해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망가진 철조망 앞에서 순찰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순찰대의 실사격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 듯 두 손을 들기도 했으며 순찰대의 대우가 흔들리자 틈새를 뚫고 철조망을 넘어 달려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이 사건 직후 X에 글을 올려 순찰대가 빠르게 통제권을 되찾았고 철조망을 2배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들의 월경 시도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가 제정한 불법 이민자 체포법의 시행을 놓고 각급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구금하고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해야 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연방지방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어 법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텍사스 불법 이민자 체포법은 이민에 대한 미국 내 이데올로기 격돌뿐만 아니라 주와 연방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입니다.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혼란 속에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충전장치 이상으로 약 14만 7,100대를 리콜한다고 연방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21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HTSA는 아이오닉과 제네시스 모델 9만 8,800여 대, 기아는 EV6 모델 4만 8,200여 대를 리콜할 예정입니다. NHTSA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 ICCU 손상으로 12V 배터리 충전을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구동 전력 손실이 발생해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HTSA는 지난 14일에도 현대차가 제네시스 차량 2만 8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차량이 오일 누출 가능성으로 엔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차, 기아 전기차 약 17만 대가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ICCU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며 현대차, 기아 전기차 16만 9,932대를 포함해 4개사의 12개 차종 23만 2천 대가 리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연말 연초 미국의 주택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주택 거래가 지난달 들어 1월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2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38만 건으로 전월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다만 작년 2월과 비교해서는 3.3% 감소했습니다.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미국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10월 7.79%까지 올랐다가 올해 1월 6.6%대로 하락했습니다. 2월 들어서는 다소 반등해 3월 21일 현재 6.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는 통상 거래 종결까지 1,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2월 매매 건수 통계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한편 2월 미국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8만 4,5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7% 올라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주택 중위 가격은 전체 주택을 가격 순으로 늘어놨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지난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에드워드 길 연방치안판사의 인준안을 찬성 50, 반대 49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길 판사는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이 연방판사로 임명되기는 역대 처음입니다. 기록남 뉴저지 연합장로교회 원로 목사의 아들인 길 판사는 5세 때인 1970년 가족과 함께 이민 왔습니다. 러커스대 학부와 노털데임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고 2019년 9월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예심 절차를 관할하는 치안 판사로 임명돼 근무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길 판사는 뉴저지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에 오르는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연방법원 판사로 길 판사를 추천한 코리 부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정의와 법을 위해 헌신한 길 판사의 인준이 이뤄져 매우 기쁘다며 길 판사는 미국에 이민 온 그의 부모가 미 시민권을 취득한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서 일하게 됐고 매우 특별한 스토리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 말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인구 감소 국면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미 언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대 보건계량 분석연구소가 이날 영국 의학저널 란셋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은 1.59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50년 4.84명에 이르던 세계 출산율이 2021년 2.23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이 같은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전 세계 204개국 중 155개국의 출산율이 2050년까지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나아가 2100년까지 그 비율이 더 늘어나 198개국의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습니다. 인구 대체 수준은 인구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로 통상 2.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 출산율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100년까지 전 세계 출산의 4분의 3 이상이 소득 하위, 중하위권 국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때까지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아기 2명 중 1명 이상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등의 출산율이 1.1명 미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추세는 노동력 감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워싱턴대 보건계량 분석연구소의 국제연구 컨소시엄 국제질병부담이 1950년에서 2021년 수집한 인구조사와 설문조사, 기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망치를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이 변호사 문호를 넓히기 위한 이 같은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이 지난 2020년 구성한 변호사 면허 태스크포스는 기존 변호사 시험 제도가 소외계층 주민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불필요하게 막고 있고 변호사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점도 극히 미미하다며 시험 외에 변호사 자격을 인증할 대안을 시행하도록 최근 건의했습니다. 이미 오리건주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워싱턴주에 이어 미네소타,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유타주 등도 관련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주 대법원 건의안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없이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은 3가지로 법대 졸업생들은 인증된 변호사 밑에서 6개월간 수습하며 3개 실무 코스를 마치면 되고 법대 재학생들은 12학점을 이수하고 공인된 법조 인턴 자격으로 500시간 근무한 뒤 변호사 시험 면제 신청을 낼 수 있으며 패러리걸들은 법대에 진학하지 않고도 인증된 변호사 밑에서 필요한 교과와 표준 문제들을 습득한 후 인턴으로 500시간을 근무하면 변호사 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변호사 면허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워싱턴주 변호사협회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말기 신장 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인간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 교정을 받은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가까이 지나는 동안 환자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일 바이오 벤처인 이제네시스 발표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카와이 타츠오 박사와 나헬 엘리아스 박사가 이끄는 의료진은 지난 16일 말기 신장 질환을 앓는 62세 남성을 상대로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식품의약청 FDA 특별 승인하에 이뤄졌으며 이제네시스가 이식 시술을 위해 유전자를 교정한 돼지 신장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혈관을 통한 투석 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되면서 이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였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그는 장기 계증자의 신장을 이식받고자 대기 명단에 등록했지만 언제 수술을 받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현재 병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병원 측은 전했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유전체 내 특정 DNA를 인식해 교정하는 기술로 유전자 교정 가위로도 불립니다. 특정 유전자를 인식하는 단백질 부위와 표적 유전자를 전달하는 효소로 구성되며 유전 난치 질환 치료와 동식물의 품종 개량 등에 활용됩니다.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한 사례는 과거에 있었지만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살아있는 환자 몸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틱톡이 여러 방식으로 사용자를 몰래 감시할 수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당국자들은 전날 미국 연방상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공개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사용해 미국의 사용자들을 감시하고 자국 이익을 위한 선전을 위험한 수준으로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자세한 언급을 거렸으나 대중이 알게 된다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추적하는 틱톡의 능력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가안보당국자들이 중국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선전과 잘못된 정보를 통해 이를 무기화할 방법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틱톡이 사용자의 마이크를 감시하고 자판 입력을 추적하며 사용자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미국이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자회사인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국가안보당국자들은 연방 하원에서도 유사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 13일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어 지시에 따라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상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틱톡 사용자는 국민 절반에 달하는 1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금요일 아침 시카고 일부 지역은 눈이 내려 도로가 질퍽질퍽하며 심지어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레이 카운티와 케노샤 카운티에는 금요일 오후 4시까지 겨울철 기상주의보가 발효됐으며 맥케니 카운티는 겨울 폭풍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또 젖은 눈이 예상된다고 경고하면서 위스콘신주 경계선 부근에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 대비하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도로위생국은 폭설에 대응해 밤새 소금 살포기를 배치했습니다. 또 눈으로 인해 도로에서는 경미한 충돌 사고도 있었고 특히 레이 카운티의 I-94에서는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눈은 금요일 늦은 아침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먼 북쪽 카운티에는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오후 4시쯤 쿡 카운티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눈이 비로 내리는 곳도 있으며 남부지방의 기온은 50도 초반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기 전까지 소나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0도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